도쿄에서 1시간 40분 차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청에서 1시간 40분, 뭐 1시간 20분 간 거리에 그 빈집 많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럼 거기 도쿄도 거기 가는 기차가 다 있어요. 기차가 다 있고 전철이 다 있는데 거기도 공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소하고 있죠.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역사 한 30년 동안 일본한테 뭐든지 앞서갔거든요. 성장도 빨랐고 솔직히 인구 감소도 지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간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뭐 건물을 어떻게 뭐 인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여기 용적률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회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정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각 도시에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면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부터 하는 게 먼저지 여기에 용적률을 얼마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더 중화와 집중화가 되니까 사실 뭐 강남이라든지 그런 쪽이 끝까지 살아남긴 하겠네요. 뭐 강남도 오랫동안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강남 못지않은 또 집중화가 되죠. 뭐 판교도 그렇고. 또 강남도 사실은 거품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강남 사람들도 집 살 때 대출 다 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강남의 집값이 빨리 뛰어오르고 또 내려왔다가 또 빨리 회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강남 못지않은 개발된 지역들이 생길 겁니다. 뭐 성수동도 지금 뭐 한참 여러 가지 집중화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성수동 같은 경우도 지하철 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하로 내려가고 뭐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또 강남 못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강남에 완전히 집중화돼 있잖아요. 강남이 집중화돼 있는 건 강남에 집중화돼 있는 건 도시 설계가 기본적으로 격자로 잘 돼 있어요. 강북은 우리 옛 길이잖아요, 다. 구불구불하고. 물론 큰 길을 뚫어는 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데 강남은 다 사각형으로 되고, 또 웬만한 사거리는 다 전철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역세권이다. 이런 건 안 통하죠. 다 역세권인데 뭐. 그러니까 강남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살기 좋아서 계속 불패다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격도 역시 너무 거품이다. 그 거품을 만든 것도 사실 시행업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청담동 대로변으로 가면 대로변 옆에 있는 땅을 서로 사서 하이엔드를 지으려고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땅값이 1억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5억 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서로 경쟁적으로 땅을 사서 내가 빨리 여기다 올려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부르고 사는 거고 땅 주인들은 어제는 2억 준다는데 이 사람은 2억 5천 준다네? 그런데 또 다음날 오면 누가 3억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로변에 있는 땅 말고 그 안쪽에 있는 땅은 저 앞에 땅이 4억에 팔렸으면 나는 안쪽에 있지만 그럼 내 땅은 3억이겠네? 안쪽에 땅은 뭐 6천만 원 이랬던 게 뭐 3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을 그렇게 띄워놓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 지나서 그게 또 분양이 안 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양심적이고 좀 공익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그나마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내 사리사욕만 따진다면 충분히 그렇게 지금처럼 띄울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제 집이 없구나. 제 집 없어가지고 저러는구나. 저 집이 있습니다.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네. 네. 좋은 데 있어요. 네. 집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오죽하면 영끌을 했겠습니까? 예? 나라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라면 적어도.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양심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분들도 말을 해. 그리고 진짜 아주 머리가 스마트한 개발사들은 집값이 거품이라는 걸 알고 있고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속물들은 그냥 집값만 올라가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1980년대 일본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지난 2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첫 번째와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도 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난 3년은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만 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눈 감고 영끌 집 샀죠. 그런데요, 1980년대에는 버블 경기일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요.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천재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도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출산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6년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십시오. 20몇 년 동안에요. 2,700만 명을 낳았어요. 출산율도 그렇고 베이비붐의 기간도 일본의 거의 인구 대비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나면 그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 이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이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요, 젊은 청년들을,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도시 청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이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래요.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넘으면 멈춘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멈추고 가고 있습니다. 시골 가봐도요, 이제 남아있는 분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너무나 골치가 아픕니다.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내지 70%인 이유가 여기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